1년간 살아남는 계좌가 단 4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0년 버전으로 새롭게 강의를 찍게 된 함 대표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1강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1강부터 대체적으로 한 42강 정도까지 이제 무료 강의를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 자,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이나 이제 FX 쪽으로 많이 시작하시는데, 그 시작하게 되는 이제 기본적인 원인과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FX를 할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 5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이제 해외 선물, 포렉스, FX 마진이죠. FX 마진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정해놨는데, 자, 한번 보시고 내가 지금 해외 선물이나 FX를 그냥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려고 시장에 입문한 것은 아닌지, 혹은 내가 진짜 제대로 배워서 재테크를 조금 해보려고 들어온 건지, 그거를 조금 이제 판단해보시고 그 다음에 투자를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해외 선물인데, 해외 선물을 이제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봤을 때 그 결과값입니다. 자, 구글 트렌드라고 해서 이제 실제로 구글에다가 이제 많이 사람들이 검색하는 그 키워드를 우리가 관심도를 볼 수가 있는데, 최근 1년에서 2년 정도 관심도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지난 5년간 해외 선물을 이제 우리가 구글을 통해서 이제 검색한 그 결과값을 나타낸 것인데, 보시게 되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대략 한 5년 정도의 평균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50% 미만이면은 이제 관심도가 조금 낮고, 그리고 50% 이상이면은 이제 관심도가 현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금 2014년부터 2016년, 그죠? 2017년 전까지는 계속 이제 그 해외 선물은 마이너의 영역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2017년, 그죠? 코인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반도를 강탈했었죠. 우리나라 한반도를 강탈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이제 해외 선물 쪽이나 이제 FX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구글 트렌드로 한번 분석을 해봤을 때 대체적으로 50% 이상의 그 점유율을 대체적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물이나 FX 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됐는지 그거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의 역사는 2017년 말의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말, 그때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은 치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자, 비트코인의 열풍이 엄청났었죠. 제가 한번 이제 치킨집에 이제 아는 친구랑 치킨을 먹으러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테이블이 한 8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8개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저희 테이블 제외하고 나머지 7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분들께서 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고 있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17년, 제가 알기로 11월 딱 이맘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2년 전쯤이죠.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이제 비트코인의 열풍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컸었기 때문에, 그때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비트코인 관련돼가지고 이제 막 엄청 영상이 많이 나왔었죠. 비트코인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조금 많은 돈을 벌었던 그런 젊은 부자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죠, 비트코인은 버블이었고, 그 이후에 한 2달간 역사적인 고점을 갱신을 하고 완전히 폭락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트코인의 그 후발주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늦게 접해가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었던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비트코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의 역사는 2017년 말에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비트코인에서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습니다. 혹은 FX 쪽으로 해서. 그래서 원래 해외 선물은 2년이나 3년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의 영역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라는 것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전부터 조금씩 이제 선물에서 이제 아시던 분들은 많이 계셨지만은, 대부분 고객층들이 옵션이나 주식을 투자하다가 이제 넘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선물은 이제 하나의 마이너의 영역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열풍이 몰아친 뒤로 사람들은 그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액으로 재테크를 찾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해외 선물이나 FX 쪽에 관심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결정적이라고 보는데, 그 유튜브 플랫폼,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해외 선물이 널리 이제 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도 엄청 커지게 된 게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하는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비트코인 쪽으로 들어왔던 것처럼, 해외 선물은 비트코인의 대체제로서 우리가 역할을 함으로써 풍선 효과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주식이나 그쪽에서 이제 조금 손실을 보셨던 분들이 대부분 해외 선물 쪽이나 FX 쪽으로 많이 넘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인이나 주식 손실로 인한 복구 심리가
가득 넘치는 시장이 바로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이다. 혹은 FX 마진 시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에 급격히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우리가 무엇이냐고 봤을 때는 첫 번째, 적은 증거금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4시간 거래 가능하므로 언제 어디서든 환경만 조성되면 이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도 이제 24시간 거래 가능했었고 주말까지도 거래 가능했을 뿐더러 굉장히 많은 그 종목들과 굉장히 큰 변동성으로 사람들을 이제 혹하게 했었죠. 나도 이제 한 방을 한번 노려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했던 시장이 바로 이제 코인 시장이었죠. 근데 이제 24시간 거래 가능하죠. 선물은 언제 어디서든 환경만 조성되면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해외 선물이나 FX 쪽으로 많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넘쳐 흐르는 정보죠. 정말 많아요. 지금 유튜브에 해외 선물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정말 많은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떠돕니다. 그죠?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거짓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디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한몫했다는, 그래서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증거금만 있으면, 그죠? 이건 특별한 기술이라든가 그런 걸 필요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거나 혹은 내가 차트만 이제 어느 정도 볼 줄 안다면 언제 어디서든 이제 돈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이제 재테크 수단을 이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라든가, 그죠? 선물 쪽에서, 주식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혹은 코인 쪽에서 지금 손실을 많이 보셨던 분들이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많이 이제 급격하게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적은 증거금, 두 번째 24시간 거래 가능, 세 번째는 넘쳐 흐르는 정보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올 수가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환경을 조성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 같은 경우가 바로 이제 주식이라든가 선물이라든가 이제 코인 시장이었죠. 자, 그러면 이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의 공통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얘기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남들이 잃어야 되고 남들이 벌면 내가 잃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 개인들이 달라붙을수록 세력들이 이제 개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개인들이 손실을 보는 시장이 바로 이제 해외선물 시장이다 혹은 FX 시장이다. 왜냐하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면 남들이 돈을 잃고 내가 돈을 잃으면 남들이 돈을 버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진입 장벽이 낮은 대신에 굉장히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자, 이것은 실제 데이터입니다.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1년간 살아남은 계좌 1만 개 중에 단 4개, 1년간 살아남는 계좌가 단 4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플러스 $10라도 누적 수익이 나는 확률은 그러니까 0.004%.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진짜 중요합니다. 연간으로 플러스 $10, 즉 $10,000이죠. 그러니까 원금보다 $10,000, 진짜 $10,000 되게 적은데 $10,000이라도, 단돈 $10,000이라도 누적 수익이 나는 확률은 0.004%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10,000명 중에 4명밖에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제 해외 선물을 볼 때는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굉장히 많이 정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맞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계좌를 까보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이나 FX는 굉장히 위험해. 그리고 그것도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해외 선물이나 FX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상으로 험난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해외 선물은 굉장히 쉽다. 해외 선물은 증거금만 있으면 방향성만 알면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것은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다 이제 배제하고 겉모습만 포장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의 실상은 10,000개 중에 4개만 계좌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해외 선물, 즉 FX 시장에 처음 입문을 할 때 대부분 장점만 침소봉대해서 시장에 입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도 그럴듯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장점만 얘기하고 있어요. 해외 선물은 뭐 위험하다는 얘기는 하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왜 위험한지, 위험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해외 선물이나 FX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도 생각 이상으로 정말 위험합니다. 자, 해외 선물이나 FX 거래는 일반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그 이상으로 험난하고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해외 선물이나 FX 시장에 처음 입문을 할 때 대부분 장점만 침소봉대해서 시장에 입문하게 됩니다.
소액의 증거금을 통해서 우리가 로플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다. 이런 광고들을 많이 보시고 이제 해외 선물 쪽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 거래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복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해외 선물을 공부를 하거나 이것을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외 선물을 투자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죠? 이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해야지만 해외 선물에서 누적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대부분 이제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그 몇 년 이상 투자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계속 이제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물을 투자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 거래를 망하게 하는 숨겨진 복병들이 있는데 그것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 거래를 망하게 하는 숨겨진 복병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높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은근 비쌉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 거지만 자,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고 두 번째 비교적 높은 증거금이에요. 그러니까 증권사에 책정되어 있는 증거금도 은근 비싸기 때문에 증거금 지불할 수가 없는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주식 쪽이나 코인 쪽에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증거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손실 봤던 거를 우리가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대여 계좌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대여 계좌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도 이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주식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시장 왜곡 세력에 의해서 강한 변동성이 일어나는데 이 변동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제 손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그런 시장이 바로 이제 해외 선물 시장이다라는 거. 네 번째, 이제 만기입니다. 자, 만기도 굉장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기 때문에 거의 6억에서 7억 날리셨던 분들도 계세요. 제 옛날에 저한테 배우시기 전에 제 교육생 출신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만기 때문에 거의 6억 정도를 손실을 보셨던 분도 계셨고 만기가 굉장히 조금 힘들 수밖에 없는 큰 약점이다라는 거. 다섯 번째, 심리나 멘탈입니다. 심리나 멘탈은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선물이나 FX 마진은 훨씬 더 그 심리나 멘탈 쪽에 이제 치중되어 있다. 그러니까 심리나 멘탈을 내가 잘 이제 컨트롤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가 있는지 첫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병은 무엇이냐면 높은 수수료입니다. 수수료가 이제 비싸요. 첫 번째, 주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높은 수수료라는 것입니다. 자, 해외 선물을 이제 우리가 계약 단위로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보통 편도 계약당, 그러니까 편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증권사라든가 뭐 대여 계좌를 통해서 내가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을 이제 우리가 주문했을 때 그 주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래소죠. CME. 그 CME 쪽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가 이제 편도, 그 다음에 나올 때도 이제 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도가 계약당이 싼 데는 이제 뭐 3불, 4불 정도에서 비싼 데는 이제 6불까지 이제 다양하고요. 한 계약을 매수 매도해서 체결 시 최소 8불이나 12불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든 돈을 잃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수료는 무조건 이제 부과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매를 많이 하면 할수록 깨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제 높은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수수료, 그러니까 내가 계속 이제 뭐 매매를 신들리듯이 해가지고 뭐 단타를 쳐가지고 뭐 30만원을 벌든 50만원을 벌든 하지만 그것이 수수료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10번 거래를 해서 만약에 5번, 6번의 수익이고 4번 정도 손실이라고 했을 때 수수료를 상쇄를 시키려면 최소 승률이 그래도 한 70% 이상은 나와야 돼요. 70% 이상 나와야지만 수수료를 우리가 이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70% 이상으로 계속 이제 꾸준히 이제 모델링 할 수가 있는 그런 뭐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굉장히 조금 뇌동매매에 당하기 쉽고 매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매매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만원을 잃었는데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뭐 원래 이제 한 계약으로 30만원을 잃었다가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뭐 2계약이든 3계약이든 이렇게 진입을 했다가 이제 크게 손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것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즉 이제 높은 수수료로 인해서 이제 계좌가 손실이 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 이제 수수료도 가랑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그 수수료가 이제 바로 가랑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이제 근본적인 문제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매매를 누적 수익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대여 계좌의 유혹입니다. 이게 가장 큰데, 자, 첫 번째, 일반 증권사의 증거금은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보자면 유로 FX는 이제 한 계약당 한 1980달러 정도 되고요. 오일은 한 계약당 4400달러, 골드는 4950달러, 나스닥은 거의 800만 원이죠.
거의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지만 이제 해외 선물을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증권사에서. 그래서 일반 증권사보다 10배 이상 저렴한 대여 계좌들이 많죠. 그래서 대여 계좌가 굉장히 점소식 형태로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이제 그 해외 선물 쪽으로 많이 접하다 보면 처음에 이제 대여 계좌 쪽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반 증권사 증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0달러에서 5,000달러 정도를 우리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대여 계좌 증거금은 계약당 300달러 미만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단 말이에요. 30만 원만 있으면 내가 이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증거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 뒤에 무리한 다계약을 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돈을 벌어도 문제, 욕심 때문에 벌어도 내가 돈을 벌었어도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무리하게 들어갔다 손실이 발생하면 더 크겠죠. 손실이 발생을 하면은 내가 손실 발생한 계좌를 복구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다계약을 진입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무한적으로 계속 이제 쳇바퀴 돌 수밖에 없다. 즉 손실은 이제 무한대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과는 비교 불가능한 엄청난 변동성이 바로 이제 큰 문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이제 변동성을 만약에 비교를 해보자면 주식이 자전거와 같다면 해외 선물의 변동성은 전투기, 제트기와 맞먹을 정도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변동성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주식은 이제 자전거 타는 것처럼 천천히 이제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보일 수가 있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청나게 변동성이 주식보다 한 10배, 2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제 완전히 원금 이상의 손실을 이제 금방 이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번째, 그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지만 대부분 변동성을 잘못 이용하거나 시장과 반대로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제 무한정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바로 이제 그 변동성을 잘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역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변동성을 잘 모르고 변동성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실을 이제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숨겨진 복병인데,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해진 만기일에 무조건 청산을 해야 돼요. 이게 익절이든 손절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유지 증거금 하회 시 강제 청산된다는 겁니다. 유지 증거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개시 증거금이 만약에 한 3,500불 정도인데 유지 증거금은 그거에 한 30%나 20% 정도입니다. 그 미만으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이제 강제 청산 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반적으로 해외 선물의 만기가 존재해요. 3월이나 6월이나 9월이나 12월 총 이제 1년에 4번 정도 존재하는데 이 만기 안에 내가 만약에 익절이 되면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물려있어요, 포지션이. 그러니까 물려있으면 3개월 넘어서까지 계속 이제 그걸 오버나이트 해가지고 이제 계속 물려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돌아오는 만기일까지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강제 청산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익절이든 손절이든 무조건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만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익절이 되는 건 상관없죠. 익절이 되는 건 큰 문제점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물려있단 말이에요. 물려있으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식 같은 경우 상장 폐지 되기 전까지 계속 이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코인이 완전히 이제 뭐 상장 폐지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들고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주식은 이제 뭐 배당 투자라든지 배당금 투자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가능은 하지만 선물은 배당금 투자 없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만기입니다. 무조건 물려있으면 3개월 이내에 그 포지션을 그대로 확정해 버려야 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증권사에 한해서 그런 겁니다. 대여 계좌는 오버나이트 신청을 하려면 그 일정 증거금을 더 넣어야 돼요. 그 일정 증거금을 더 넣어야 되는 부분이 증권사 못지않게끔 또 증거금이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당일날 그 손절을 제때 못하거나 손실이 만약에 커지게 돼버리면 자동으로 대여계좌 쪽에서 이제 손실을 확정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하다 보면, 그죠? 우리는 이제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네 번째는 일정 유지 증거금 밑으로 포지션이 하회를 하면 그대로 이제 강제 청산되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만기일까지 우리가 계속 이제 포지션을 유지를 했을 때 익절이면은 이제 익절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증거금 밑으로 엄청 이제 밑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증거금의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강제로 이제 포지션이 이제 청산이 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만기를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지만 누적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숨겨진 복병은 흔들리는 유리 멘탈입니다. 자,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주식과도 비교조차 불가능한 높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선물은 수익을 보든 손실을 보든 흔들리는 멘탈로 인해서 포지션을 길게 이제 유지하기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최소한 손익비에 맞으려면 익절은 길게 손절은 짧게 가져가야 되지만 선물은 수익을 보다가도 진입한 포지션으로 다시 건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때문에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라는 공식을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단 말이야. 머리로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수익을 우리가 가져가려면 이제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 가져가야 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머리로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청산을 하려고 하는데 심리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버텨주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매수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만큼 이제 올라가야지만 조금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이 이제 막 흔들면 가면은 이런 식으로 건들면서 올라가면은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손실의 두려움 때문에 여기서 포지션을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뭐 다계약을 또 들어가서 불타기를 하거나 하면서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손실을 보게 되면 특히 대여계좌 이용을 할 때 증거금이 싸기 때문에 싼 증거금으로 복구 심리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다계약을 진입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점은 무엇이냐? 운 좋으면 복구가 되는 것이고 운 나쁘면 깡통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운이 좋아가지고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금방 손실로 귀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문제점입니다. 운 좋아서 돈을 벌었다 해도 나중에 이 복구 심리가 발동하게 되면 한두 번 잘못된 매매로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계속 이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그러면 선물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희망 고문밖에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병을 제거해야지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방금 전에 5가지 복병을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높은 수수료입니다. 거래를 많이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 어쩔 수 없이 나가는 필수 불가결한 고정 비용이죠. 수수료를 아예 없앨 수는 없지만 줄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제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것은 제대로 된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매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 대여계좌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초기 증거금이 증권사보다 비싸기 때문에 대여계좌는 낮은 증거금으로 인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이제 복구하려는 심리가 이제 발동하기가 좋아요. 초보자는 먼저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소액으로 이제 대여계좌를 입문하시고 그 다음에 증권사로 이제 환승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주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 큰 변동성이죠. 이것은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차트 분석뿐만 아니고 지표에 의존한 매매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것만 의존하게 되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응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그 네 번째는 만기가 정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과 반대로 갔을 때는 이제 자신과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빠른 손절만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장과 이제 반대로 가서 뭐 조금 기다려 보면 뭐 3개월 안에 내 포지션으로 돌아오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애매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이제 3개월 안에 내가 진입한 포지션대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돌아왔음에도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라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이제 무리하게 매매하다가 깡통을 차거나 그러니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수익은 수익대로 챙기고 손실은 짧게 끊음으로써 우리가 손익비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지 우리가 이제 해외선물 쪽에서 누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섯 번째, 흔들리는 유리 멘탈인데 자, 충분한 연습과 실전 연습을 통해서 실전 투자에 우리가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부분 사람들은 충분한 연습을 했다라는 게 단순하게 모의 투자를 몇 번 투자해본 게 그 충분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모의 투자는 이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심리가 들어가지 않아. 근데 이제 모의 투자를 조금 이제 연습해보다가 돈을 좀 벌어서 실전 투자를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첫 번째, 시장을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시장을 내 주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지배할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며 리스크를 갖고 노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강한 추세장과 비추세장을 이제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이제 매매 방법을 제대로 배우셔서 손절은 짧게, 익절은 길게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꾸준히 배워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를 시작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5가지의 그 복병을 잘 모르고 투자를 시작하면 이제 결론적으로는 깨질 수밖에 없다는 걸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간단하게 해외 선물에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2강인데 이제 2강부터는 이제 해외 선물의 그 특성, 이제 해외 선물과 FX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